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제가 강의 자료 첫 번째 영상 PPT를 못 만드는 사람도 쉽게 강의 자료 만드는 법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PPT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거, PPT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바로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가장 잘 이해가 되는지, 자,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먼저 달성하신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의 집중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조금 더 보기 좋은 디자인에 욕심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지 이 부분이 달성이 됐다라는 가정 아래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쉬우면서 효과적인 폰트, 템플릿, 구도 삼총사입니다. 이 삼총사만 여러분이 잘 써도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요. 먼저 폰트만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파워포인트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굴림체예요. 이 굴림체로 쓴 것과 그리고 에스코어 드림체 그리고 오른쪽에 더 페이스샵 잉크립 귀드체. 자, 똑같은 문장인데 어떤 폰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죠. 이렇게 정말 사소한 요소 하나로 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디자인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폰트를 예쁜 걸 쓰면은 디자인을 딱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봤을 때 예쁜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폰트는 눈누라는 사이트에 찾으시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주소를 넣어놨죠. 눈누 사이트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눈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폰트들이 뜹니다.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기 전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전아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 느낌이구나. 이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잘 느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폰트를 이렇게 한번 다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선 또 이런 느낌이구나. 필승 고딕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구를 한번 써본 다음에 나 이게 되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제 얘를 들어가 보는 거죠. 얘를 클릭, 광고가 나오네요. 닫기 누르고 자, 보시면 이 상세 페이지 하단에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라이선스, 저작권 이 요약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폰트를 인쇄용, 웹사이트용 어떤 것들에 쓸 수 있는지, 근데 뭔 안 되는지 어떤 거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걸 봤을 때 강의 자료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이 폰트 파일을 수정하거나 복제하거나 배포하거나 유료 판매하지 말라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폰트에 따라서 뭐 영상에서 쓰면 안 된다. 또는 뭐 이런 브로셔나 뭐 출판용에서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더라도 꼭 여기 상세 페이지 들어오셔서 라이선스 요약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폰트는 좀 저는 취향인 것 같거든요. 취향이라서 여러분이 보기에 예쁜 폰트가 굉장히 다양해서 이걸 결정하는 것도 약간 결정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뭘 골랐을 때 예쁠지 잘 결정을 못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폰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5개의 폰트를 많이 활용을 해요. 프리텐다드, 에스코어 드림, 마루부리 굵은, 그리고 제주 명조, 더 페이스샵, 잉크 리퀴드체. 자, 이 5가지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강의 이 자료에서도 저는 이 폰트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들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면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 5개는 상업용으로든 어떤 용도로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이 풀이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폰트를 다운로드해서 PPT에 쓰시는 경우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폰트가 깨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분명히 에스코어 드림체 폰트로 해서 예쁘게 내 컴퓨터에서 만들었는데 다른 장소에 가서 PPT를 열어봤더니 막 PPT 그 폰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 걸 깨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장하기 누를 때 이 추가 옵션이 있어요. 이 추가 옵션을 클릭하면 도구 버튼이 있는데 도구 버튼에서 저장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런 파일이 뜨거든요. 그랬을 때 모든 문자 포함 이거를 꼭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폰트까지 저장이 안 되고 깨지는 경우가 저는 사실 가끔 발생을 했어요. 뭐 파워포인트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폰트까지 저장을 하고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강의할 때 무조건 폰트까지 따로 들고 갑니다. USB에 PPT랑 이 폰트를 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서 폰트가 깨지더라도 그 컴퓨터에 폰트를 다시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도 폰트까지 챙기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약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PDF 저장, PPT 말고 PDF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저장하기 위해서 이미지 저장도 있어요. 하나하나 한 장짜리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자료고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그런 강의에서는 PDF랑 이미지까지 저장해서 정말 완벽하게 다 저장을 해놓은 상태로 폰트가 깨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강의를 가곤 합니다. 그 다음 삼총사 중에 템플릿이에요. 우리 어떤 책을 보면은 어떤 템플릿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본문,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챕터가 바뀌는 부분. 이렇게 템플릿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강의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템플릿이 조금씩 바뀌어야지 지루하지 않은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본능적으로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 부분은 이제 챕터가 바뀌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강의를 준비할 때 아예 이렇게 먼저 내가 쓸 강의 PPT의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어요. 보통 본문은 이런 식으로 흰색 배경에 텍스트를 넣는 식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요런 거. 자,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락을 나누는 그런 페이지를 했었고, 그리고 요런 페이지, 이런 페이지나 아니면 뒤에 가끔 제가 이미지 크게 넣는 경우 있죠. 그런 거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들 넣을 때, 그리고 여기 이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런 세 번째 이야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조금 서브적인 요소들, 약간 조금 팁 같은 거 알려줄 때 활용을 하는 그런 템플릿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약 정리, 그리고 미션 공지, 그리고 마무리하고, 그럼 미션 할 때 예상 소요 시간, 이런 것도 다 템플릿으로 제가 만들어 놓고 이걸 그대로 글씨랑 이미지만 바꿔가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지금 정도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제 PPT 디자인에 따라서 이제 단계가 바뀌는구나.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 부분이 요약정리구나. 그런 게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페이지가 하나하나 템플릿이 전환될 때마다 아마 직관적으로 인지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PPT를 활용하실 때는 템플릿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총사 중에 마지막 구도입니다. 우리 보통 책을 읽을 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글을 읽어요. 평생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거나 인터넷을 이렇게 올려서 보면서 학습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항상 설명해야 되는 것을 꼭 왼쪽에 두시고 위쪽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볼 수 있게 설명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런 부분을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예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문장을 갑자기 가운데 넣었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갑자기 오른쪽 하단에 넣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또 갑자기 왼쪽 위에 넣어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시선이 약간 가운데 있다가 오른쪽 아래 갔다가 또 위에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도를 너무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면 좀 자연스럽게 위치를 좀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글을 너무 빡빡하게 이렇게 가득 채우면은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집중이 되게 분산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글을 많이 넣어야 되는 페이지라면 우선 첫 번째는 자간이라고 하죠. 자간. 글자랑 글자 사이 자간을 좀 조율하시거나 아니면 행간이라고 하죠. 문장이랑 문장 사이의 이 공간. 이 행간을 조금 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보기에 좋은 그런 구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여도 흐름이 좀 끊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이코노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이팅! 이렇게 맥락이 3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끊어줘야 돼요. 이렇게 끊어줍니다. 딱딱 엔터를 쳐가지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을 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을 더 크고 더 굵게, 그리고 색깔도 바꿔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글자의 자간과 행간을 조절하고, 그리고 비슷한 내용을 그룹으로 묶고, 중요한 것은 색깔이랑 사이즈랑 밑줄로 포인트 주는 거. 여러분이 요 구도 이 부분만 반영을 하셔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더 눈에 잘 들어오는 강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영상과 짤을 활용하는 건데요. 영상이나 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여진다면 분위기를 바꾸고 또 그때 그 페이지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영상을 넣으면 이렇게 커서를 올렸을 때 플레이 버튼이랑 이렇게 이 막대기 몇 분 정도 진행되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넣을 때는 주의사항이 동일한 위치에 파일을 저장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PPT에서 이 영상을 불러올 때 만약에 내가 그 영상 파일을 바탕화면에 넣었다. 그럼 똑같이 그 영상을 저장해서 실제로 그 강의하는 강의장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그 동영상을 저장을 해놔야 되지. 그래야지 플레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액박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동영상을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다? 그럼 꼭 실제로 강의하는 강의장에서도 바탕화면에 동영상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1분에서 3분 정도 추천합니다. 너무 뭐 10분, 15분 이게 긴 영상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약간 너무 무거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짧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소리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환경이 바뀌면 그 동영상에 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위치 조금 짧은 시간으로 소리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면서 영상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폰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영상도 영상 파일을 항상 강의 자료랑 같이 저장을 해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짤은 이렇게 움짤이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짤이라고 해요. 제가 여기 샘플로 넣어놨죠. 제가 따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걸 짤이라고 하는데요. 봤을 때 되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선적으로 되게 집중이 잘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또 어떤 분은 모든 페이지에 이렇게 짤을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강조할 부분이 도대체 어딘지 헷갈리고 너무 과하게 사용할 때는 너무 정신없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한 페이지에서 설명이 되게 긴데 짤이 계속 저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은 너무 정신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포인트를 주고 싶거나 정말 어울리는 부분에만 이렇게 짤을 활용해 주시면 신선하면서 재밌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미리 캔버스나 또는 잘 만들어진 PPT 템플릿 제공하는 그런 곳에서 템플릿을 받아서 활용하는 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포인트는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예쁠 수 있지만 오히려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 좀 내용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미리 캔버스에 로그인해서 템플릿 쓰는 거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템플릿 그때 제가 만들 때 기억나시나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들어가서 보여드렸어요. 근데 미리 캔버스에서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할 때 저는 사실 프레젠테이션에서만 이걸 활용하지 않습니다. 꼭 PPT가 아니라 상세 페이지, 카드 뉴스, 썸네일 또는 웹 포스터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전 다 들어가 봐요. 그래서 다 들어가 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그런 컨셉과 그런 색감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사이즈를 변경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다양한 템플릿 중에 더 내가 선택하기 좋은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미리 캔버스에서 꼭 프레젠테이션 템플릿만 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다양한 템플릿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사이즈만 바꿔 쓰면 된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PPT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본문,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 요약 정리, 사실 이 세 가지 정도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너무 다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3장, 5장 이 정도의 템플릿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이 다양한 스타일의 페이지가 있는 걸 찾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미리 캔버스 말고도 사실 미리 캔버스는 무료인 것도 있지만 유료인 템플릿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디자인 플랫폼 외에 PPT 전문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 공유를 해주시는 템플릿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 5개는 인스타그램 계정이에요. PPT 템플릿을 많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 5분의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은 그 템플릿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걸 다운로드해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예쁘면 예쁠수록 그 템플릿에 요소가 되게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이 왼쪽에 있는 거 미리 캔버스에 있던 템플릿 요소 그대로 처음 포맷이에요. 그러면은 막 이거 얘 엄청 요소가 많이 들어있죠. 요소가 진짜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 막 여기 옆에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에 뭔가 내용을 꾸겨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다 넣어놓으면은 사실 정말 필요한 내용이란 모르겠지만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면 이게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강조하고 싶은 게 딱 이 4가지다 만약에. 그럼 이 4가지만 놔두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 이미지가 진하게 돼 있죠. 근데 나는 사실 이 이미지보다는 이 텍스트를 더 강조하고 싶어. 그럼 왼쪽에 있는 이미지 색깔 더 흐리게 블러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여기 선이 있었고 여기도 글 있었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템플릿에서 정말 꼭 보여주고 싶은 부분 그리고 정말 내 강의 내용이 시각적으로 잘 설명이 되는지 그거에 맞춰서 템플릿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할 것은 삭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 컴퓨터로 PPT를 만드는 게 어쩌면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혹시 아시나요? 그 젊으신 분들 모실 수 있는데 흰 색깔 전지에 글이랑 그림을 다 손으로 써서 그걸 한 장씩 넘겨가면서 설명을 했었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투명한 OPP 용지에다가 매직 같은 거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영사기로 쏴서 이렇게 좀 어둡게 해놓고 보여주면 설명했었어요. 너무 제 나이가 좀 티가 나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발전이 되니까 PPT로 설명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PPT가 너무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글씨로, 그림으로 종이에 그리셔가지고 그거를 다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진행을 하면서 설명하는 게 충분하면 말로만 진행하셔도 되고, 유인물이 필요하면 유인물을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뭐 노션이 편하시면 노션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강의 자료를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항상 컴퓨터로 PPT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선입견일 수 있다. 여러분 강의에 맞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된다. 네, 요걸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오늘 강의제 요약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 정리. 제가 처음에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PPT를 만들려면 어떤 삼총사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바로 폰트, 템플릿, 구도입니다. 네. 폰트, 템플릿, 구도,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보기 좋은 PPT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것들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영상과 짤을 활용하기. 네, 영상하고 짤 활용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미리 캔버스 같은 디자인 플랫폼이나 PPT 전문 채널의 템플릿 활용해라. 단,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하면서 내 강의 자료에 맞는 부분만 남겨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제 강의 자료 템플릿 공유해드렸을 거예요. 그거를 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활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제가 강의하는 이것들 보면서 아,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셨구나, 아, 이렇게 강조를 했구나, 아, 이렇게 구조를 짜셨구나, 그런 것들 메모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이 강의 자료 만드실 때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강의 자료 챕터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강의 저작권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 마지막에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 자료 챕터에서 되게 많은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한 페이지로 싹 정리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면서 여러분 강의 자료 만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